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클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1월 17일 적중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PDF를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시간 안에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2점에서 50점이 목표라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괜찮겠지만 65점 이상이 목표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독해와 어휘까지 쭉 15분에서 18분 사이에 문제를 무조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오버뷰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제는요, 우리 진행 시제가 골고루 겹치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진, 과진, 미진, 현안진, 과안진, 미완진 이렇게 6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는 선택지가 나온다, 헷갈리는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별표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 3대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 위주로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식 위주로만 보시고 숫자 맞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만 외우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준동사 유형 총 6문항 나오죠.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 분사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셔도 18문제나 그냥 바로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18문제라고 하면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은 2문항입니다. 무조건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과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같이 집어넣어서 시제 문제인지 아니면 바로 시도 생략 문제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는 선택지에서 동사 원형이 있는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해석에 필요한 4가지 문항은 평소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기에 한 2, 3일 전이라면 혹은 일주일 전이라면 혹은 그냥 바로 직전 날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동사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좀 뻔하게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간혹 정말 어려운 패턴, 상황적으로 조금 어려운 뉘앙스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 이 전반적으로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정리, 단서 정리를 꼭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접속사랑 접속부사 문제는요. 요약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논리로 연결이 되느냐를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요, 정말 깔끔하게 출제가 되지만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좀 어려운 패턴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시원스클랩 적중 특강을 그냥 쭉 풀어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어려운 패턴의 관계사 문제 유형들을 제가 다 집어넣었거든요. 당연히 그 중에는 쉬운 유형도 출제를 했고요. 쉬운 유형도 많이 넣었는데 좀 가끔씩 논란이 되었거나 빠르게 풀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유형도 제가 관계사 유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적중 특강을 다 완료하고 나서는 저희 시원스쿨랩에 무료 적중 특강 강의 너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운받으셔서 그냥 충분히 공부를 한 이후에 다운받으셔서 문제 풀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보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요.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준동사 유형이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를 취할지 동명사를 취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특별히 투부정사를 취하고 동명사를 취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럼 discontinue,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취할 것인가, 동명사를 취할 것인가? 자, 이제 외워보도록 할게요. 중단, 그리고 멈추다, stop, 그 다음에 quit 이런 동사류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취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stop이라는 동사는 원래 제가 학창시절에 to도 취하고 ing도 취한다고 배웠는데요.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자, 우리가 삼형식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동명사만 오는 게 맞고요.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stop은 ing 취하는 것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향성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좀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면 돼요? 자, 하트 해가지고, 왜냐면 시제는 별표할 거거든요. 하트 이렇게 해서 준동사 나온 것 같은데 ing인지 투부정사인지 고민돼. 이렇게 체크하시거나 저는 일단은 discontinue가 ing인 건 알기 때문에 ing 하나 나왔다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 푸는 스타일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 그리고 과감하게 내가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은 표시하고 넘어가는 연습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예요? 시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는요, 여러분, 시제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집어 넣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주변에 단서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진행 시제입니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변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항에는 시제적 단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보죠. Biologists have been tracking. 현재 완료 진행 나왔고요. 자, 그리고 these findings provide. 현재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와 현재 완료 진행인데 갑자기 과거나 과거 완료로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패턴을 외울 때도 과거랑 과거 완료인데 갑자기 미래로 가기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 현재인데 과거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소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해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렇지만 일단 언어적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12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언어에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주변 시제랑 가장 매칭이 되는 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단서가 나올 때 그때 소거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해석적으로 보자면 그 연구자들은 migration pattern을 recording, 기록해 왔습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미래 진행,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되려면 사실 확실한 미래적 단서들이 존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일단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미래 완료 진행 시제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그때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보죠. If, had PP, true or might have aided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상 뭐가 많이 나와요? 도치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had, they, launched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if절이 문두에 온다면 had 구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if가 만약에 뒤에 위치한다면 주절이 앞에 오고 it might have aided가 앞에 오고 had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if절이 뒤에 오는 구조도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장 한번 적어볼까요? It might have aided 그 다음에 블라블라 하고 나서 had they launched 이런 패턴에서도 우리가 had를 빠르게 찾아서 had 주어 pp임을 기억하고 그 다음 빈칸에 이렇게 might have pp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요. 빠르게 if를 찾기, if가 없다면 had 주어 pp를 찾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해석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가보죠. 자, 연구자들이요. 그리고 renewable energy, 즉 이제 환경 소재다라는 걸 일단은 인지하고 갑시다. Have been working on a new method.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뭔가를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To store solar energy efficiently.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빈칸 컴마가 있다면 이 앞문장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논리를 파악해야 되죠. 자, 그럼 앞문장을 봅니다. 초기 테스트가 showed promising results. 긍정적인, 유망한 결과를 낳았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결과가 일단 초기 결과 좋았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가요. Maintaining stable energy levels proved challenging. 뭐로 판명이 되었다?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Due to unexpected fluctuations in solar intensity. solar intensity의 변동성, fluctuations는 변동성을 의미하거든요. 태양의 에너지의 그 강도가 혹은 태양열의 강도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변동성 때문에 예기치 못한 변동성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초기 결과가 promising 했지만 뒤에 결과적으로 어렵다. 어렵다라는 키워드를 보세요. 어렵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래도 약간 마이너스 뉘앙스를 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뉘앙스를 파악해서 however, 하지만 어려웠어요. 그래서 추가로 뭐 하려고 한다?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ir system.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노력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뒤의 문장만을 보시고 그 논리성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5번 문제는요. 자, 우리 2번과 5번에서 특별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실제로 시험지에서 자, 이렇게 6개로 섹션을 나누면 2번과 5번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인 선택지가 다 현환진, 과한진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고 여기서 함정을 넣거나 함정이라기보다는 단서를 확실하게 주지 않아서 헷갈리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해요. Before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자, 여기서 문장 단위가 아니라 구로 나왔지만 a few years ago. 과거라는 시점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과거가 들어간다야 되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먼저 소거를 해보세요. before 다음에 과거예요. 동사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주절은요. 주어 플러스 무조건 과진이나 과완진이 돼야 되죠. 미래, 현재, 현완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완진인 D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해석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몇 년 전에 중요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직면하기 전에 Orion Technologies는 계획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계획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체크하니까요. 2번도 저절로 풀리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보죠. refuse는요.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중 하나죠. 자, 여러 개 한번 같이 읊어볼게요. refuse 투동사원형, fail 투동사원형, 그다음 manage 투동사원형. 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친구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expect to, 그다음에 promise to, 목적을 나타내는 aim to 동사원형, 자, 정말 많죠. 그리고 뭐 strive to 동사원형, struggle to 동사원형 등등. 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삼형식 구조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못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나 그 다음에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삼형식 구조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우시면 실제 숫자 맞추기나 아니면 패턴을 적용하는 게 너무나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도 하나 나왔다는 거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7번으로 가죠.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빈칸이 있고 it is natural. natural이라는 단어가 it is natural that의 구조가 나오면 당연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당연하다. 너무 당연해요. that, they, 그 다음 동사 원형하시면 되죠. should 생략 하나 나왔죠. 그래서 should 생략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만 남으면 이제 끝납니다. 자, 8번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는 when이 보여요. A sudden question arose. 여러분, arose가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32점이신 분들은요. 일단 동사의 변환 형태도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arose니까요. 얘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로 매칭을 하고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과진까지 나왔는데 겹치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가봅시다. if 다음에 were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나와서 might achieve.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가정법의 유형이었고요.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라면 were, 그리고 나서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보면 if 주어 had pp, 그 다음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 까먹을 수가 없어요. 10번 이상만 적어보셨다면 그냥 확실하게 패턴이 보일 거고요. 자, 그럼 10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조동사 문제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Venus flytrap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셔도요. 항상 조동사 문제에서 이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줍니다. is one of the nature's most fascinating carnivorous plants. 식물은 식물인데 육식 식물이래요. 즉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을 먹는 그러한 식물이래요. 그래서 flytrap, 파리를 잡아두는 것. 그래서 파리지옥처럼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면 known for its unique ability.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그 식물에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To catch insects, 곤충을 잡아먹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Using its specialized leaves, 특화된 이파리들을 활용해서 감지합니다. Slightless movement, 움직임, 아주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 ability를 나타내죠. 그래서 생물과 동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무조건 정답이 can이 됐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라면 여러분 무조건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생물, 동물의 능력 소재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이 고유명사 내가 몰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디어는 뒤에서 줍니다. plant, 식물이라고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ability, 능력이다라는 거를 매칭해서 요거는 능력이야. can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자, 11번 문제는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들을 설명하기 좋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allow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allow는 투부정사로 많이 봤는데 왜 ing가 정답인가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에서 allow는 사명식 문장에서는 동명사를 취해주고요. 오형식 구조에서는 투부정사를 취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조만 써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사명식 기준으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명식만큼은 빠삭하게 외우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오형식 구조는 결과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자, 최근 패턴 중에 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예요. 동명사가 나온 적은 있어요. 저희 적중특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적중특강 중에 제가 노출시켰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를. 자, 그게 아니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다면 결과적으로 앞부분에 무조건 명사예요. 대명사 혹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오형식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를 제외한 것은 다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형식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사명식만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명식과 오형식의 패턴이 다른 친구들을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 해석적으로 모아보면 허용, 제안, 요청, 권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허용의 의미의 allow, permit, 지금 사명식 기준에서 ing, 오형식 기준에서 너 to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안의 suggest, 그리고 추천의 recommend. 자,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적고 따라 읽으시고, 그리고 적으실 때는 ing까지 같이 적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recommend 다음에 요청입니다. request, require. 그 다음 권고에 advise, 그리고
또 권고 중에서 장려의 의미 encourage. 이 친구들은요, 투부정사 형태로도 많이 쓰여요. 오형식에서. 그리고 오형식의 수동태, BPP 투부정사로도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공식이잖아요. 빈칸 앞에까지 보고 만약에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 BPP 투부정사를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 삼형식이라서 우리 바로 ing 선택합니다. 그럼 ing 벌써 2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had they invested 나왔으니까 might have been. 이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had pp를 그대로 조동사 뒤에 끌고 왔으니까요. have pp가 적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입니다. 13번은 여러분 이렇게 컴마 앞에 작품명이 이탈릭체로 기울여져 쓰여 있어요. 그럼 일단 컴마가 있다는 점에서 that 속어, what은 애초에 비문으로 속어. 자, 그 다음에 which인지 who인지는 이미 나왔습니다. 작품명이고 제목이기 때문에 which를 선택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관계사에서는 한 8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은요. advise that 주어 동사 원형인 C번. should 생략은 이제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15번입니다. If more residents were to join, 그럼 they could transform. D번 선택. 자, 가정법은 더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 공식으로만 잘 적용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require이라는 동사가 납니다. 자, require는 삼형식 구조에서는 동명사를 취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오형식 구조를 적어보면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그럼 이 구조에서 수동태로 바꿔보죠. 이 목적어를 주어를 A, 목적어를 B라고 해봅시다. B를 앞으로 끌고 나오고 그러면 require는 수동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were required가 되었고요. 보어자리에 있는 거는 그대로 끌고 나와 줘야죠. 그러니까 be required to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be required 혹은 BPP 투부정사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undergo라고 하는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두 개씩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be required to 같은 경우에는 의무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끔은 should나 must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고 17번입니다. currently가 벌써 여러분 선택지 보이시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학생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너무 본문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단서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선택지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currently가 보이니까 요거는 현재 진행의 단서네. A번 선택하고 깔끔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17번. 오케이. 자, 18번입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National Basketball Championship에서 from across the country 그 국가 전역에서 왔던 이 팀들은 competed for the title, 타이틀 따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토너먼트 룰에 따르면 자, 여기에서 규칙이라는 어휘가 나와요. 자, 이거는 우리 기출 문법, 교재에도 나와 있는 상황적 단서죠. 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will, can, may 너무나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꼭 보세요. 한번 보셔가지고 상황적 단서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해석해 봤을 땐 너무나 혼란스럽겠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A라고 하는 시행을 해요. 그러면 정해진 대로 B를 무조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위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레드 카드나 옐로우 카드를 무조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무조건 그 규칙이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자, 우리 뭘 쓰게 돼요? will을 쓰게 됩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안에서 무조건 시행이 일어나야 돼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결과가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상황의 베이스가 있다면 정답을 A, will로 정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걸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번. if 주어 were이니까요. 가정법 과거. could provide가 정답이고요. 20번 문제는요. advice. 자,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단어들을 총집합해서 동명사 문제로 가져왔거든요. 혹은 투부정사 문제로요. advice는 권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언하는 거죠. 3형식 구조에서는 ing를 취하지만요. 5형식에서는 투부정사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ing 다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해석을 위해 천천히 가봅시다. Dr. Lee는요. fitness expert. 운동 관련된 그런 전문가예요. encourage도요. 여러분 3형식에서는 ing인데 5형식에서 투부정사 취하고 있죠? 사람들을 include daily physical activity in their routines. 그들의 루틴 속에 매일매일의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을 포함하라고 장려합니다. 그녀는 믿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수한 혜택이 있대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요. 여기까지 내용은 어렵지 않게 해석했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논리성입니다. some으로 시작하고 others로 시작한다라는 것에 이미 느낌 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글을 쓰거나 라이팅을 할 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이래요. 그래서 서로 약간의 상반된 내용을 담았을 때 some others를 쓰는 편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Some individuals enjoy high intensity workouts. 고강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요, may find gentle activities. 부드러운 활동을 찾습니다. 뭐처럼요? walking. 자, 여기까지. 그럼 지금 이 구조는 5형식 구조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find,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목적어를 찾아요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find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gentle movement를 사용하는 activities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반된 개념이 나옵니다. high intensity와 그 다음에 gently라는 키워드는 상반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럴 때 while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반면에. 자, while은 기본적으로 반면에라는 의미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됐고요. 그래도 아주 간혹 동안이라는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안에가 나왔을 때 패턴을 떠올려 보면 과거 진행이 나왔거든요. 진행 시제랑 같이 동반돼서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죠. 벌써 거의 다 문법은 끝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답률을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곳에서 실수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By the next mission. next니까요. 이거 미래네. 그 다음에 뒤에 완료의 단서가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B번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미진입니다. 그 다음 23번은 이제 어휘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 혹은 32점에서 50점이신 분들은 representatives의 의미를 모른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epresentatives 다음에 장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what 속어 그리고 which, who 다 지금 물음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게 where 뒤에는 완전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어. 그럼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 representatives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닌 사물이냐. 그럼 이제 힌트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which나 who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voice,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냈습니다. 그들의 nation's commitment, 그들의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들의 국가. 이제 그들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사람 명사에 붙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국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 명사다라는 걸 확실히 체크할 수 있겠고요. representatives는 TIV로 끝나지만 사람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S까지 붙어줬죠. 그래서 대표, 직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delegate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대표단.
대표단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번으로 가볼게요. If they, if절의 빈칸이 올 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if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나 have, pp를 정답으로 그냥 체크하는 버릇이 있죠. 근데 지금은 if절의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를 체크해보니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had, pp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 일단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를 나는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실전에도 사실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터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25번으로 가볼게요. By the time they graduate, 현재니까 이거 미래네. 그리고 for years, 완료 단서가 있어. 깔끔해. 미완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일부러 제가 여기다 would 집어넣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빠르게 보다가 혹시라도 A번호 선택할까? 그런데 하신 분들 계시죠? 네, 저는 압니다. 여러분 빠르게 풀 때 꼭 이런 단서들 너무나 뻔한데 빠르게 풀다가 이렇게 A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수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특히 우리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문법 문제 하나로 64와 65 왔다 갔다 하다가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 학생분 중에 안타까웠는데 3번을 내리 64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65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일단 65점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75점 정도는 맞아야지. 문법 100점. 그래도 청취에서는 그래도 한 4, 50점 이상 나오자. 독해는 확실하게 내가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정확한 해석을 해서 70점대 이상 나와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 점수대를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그 점수 달성 가능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정리나 그 다음 정확한 해석 연습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독해력이 없다면, 어휘력이 없다면 절대로 65점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고 또 베이스를 탄탄하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의 마지막 문제 manage는요 바로 투부정사죠. 그래서 to set up 투부정사 3개, 동명사 3개 깔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편지글로 제가 작성을 해봤고요. Recycle Regulations라고 하는 이제 공지글이에요. 그럼 재활용에 관련된 규정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목적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왜 썼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혹은 이 공지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지금 Greenfield Property Management Office에서 주민들에게 보냈고요. 자, 그리고 목적이 첫 줄에 나옵니다. We are writing to inform you of important updates. updates는 결과적으로 change의 의미를 담았죠. To the recycling regulations. 그리고 그 change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These changes are part of our ongoing efforts to enhance environmental, 그 다음에 sustainability and promot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within our neighborhood. 우리 어쨌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며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please carefully review the new guidelines. 이거를 잘 참조해 주십시오. Which will be effective. 효력이 생긴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arting December 1st, 2024. 12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를 2가지를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 유형, 그 다음 두 번째는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목적 유형부터 속어법으로 가볼게요. To inform residents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항상 뒤에 있는 전치사구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Upcoming meeting on regulations. 의외로 A번 같은 키워드에 좀 많이 낚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 미팅을 했다라는 단서도 없으면 이미 regulations는 변화가 되어서 공지하는 상황입니다. 공지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regulation을 바꾸려는 미팅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미팅 같은 걸 했다면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공지 상황이기 때문에 upcoming meeting이라고 하는 이 미래적 단서는 무조건 소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A번이 내가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해석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B번으로 갑니다. 자, 변화를 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들죠. In the recycling collection schedule, 스케줄과 그 다음 sorting guidelines, 이거를 분리하는 가이드라인. 사실 B번의 키워드는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디테일한 키워드가 만약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냅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번입니다. 요청합니다. Resident가 contribute to a new community regulations. 기여하라고 이 규정에, 새로운 커뮤니티 규정에 기여하라고 요청한다? 요청의 의미라기보다는 공지의 뉘앙스고요. 여기다 너희가 뭐 이거를 기여해라, 뭐 해라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어를 두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겠고요. 자, D번입니다. To promote new community services for waste disposal. 쓰레기 처리의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장려하라고. 서비스를 새롭게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규정이에요. regulations. regulation 혹은 policies. 두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죠. 그리고 change라는 단어는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B번이 정답인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디테일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셔서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스케줄과 sorting guidelines구나 라는 것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키워드 속어로 깔끔하게 B번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의심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자, effectiven요. 이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operational. 자, 진행된다, 효력이 생긴다, 운영한다 라는 의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operational이 정답이고요. 유익한, 필수적인, 그 다음에 생산적인이라고 하는 건 시점과 연관 짓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operational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을 천천히 한번 볼 건데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Not true according to the revised recycling guidelines. 이런 문제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시간 투자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맞춰주셔야 되는 쉬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Revised sorting guidelines. 헤드라인 보니까 또 collection days. 스케줄과 sorting guidelines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적 유형은 확실하게 B번이 맞았어요. 디테일하게 갑니다. Under the updated guidelines, 변화된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 하에 please separate plastic, 그다음 glass and paper more strictly. 더 엄격하게 분리시켜 주세요. 모든 플라스틱스는 should be rinsed. 세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placed in blue bins. 파란색이에요. 자, 우리 플라스틱은 어디에다가 파란색 빈에다 넣자. 그런 반면에 glass bottles와 jars는 should go into the green bins. 초록색에다 담아주세요. 세척 잘해가지고 담아주세요. 그리고 색상이 매칭됩니다. 자, 요거 바로 나왔는지 볼게요. Plastics should be placed in designated blue containers after being washed, after being rinsed. 그쵸?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glass items like bottles and jars need to be disposed of in bins marked with green. 초록색 bins에다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도 맞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recycling collection days. 자, 이제 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ave been changed from Tuesday and Thursday. 자, 기존의 A에서 B로 바꾸죠. From A to B의 구조입니다. Tuesday and Thursday부터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Wednesday and Friday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변동이 있는지 볼게요. Now occurs every. Now라는 단서로 Tuesday and Thursday는 기존이에요. 그래서 Wednesday and Friday로 바뀌었다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C번이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죠. 나머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래서 C번이 정답이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파트 4는요. 소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문제들이 좀 명확하거든요. 헷갈린다면 당연히 본문의 키워드랑 잘 매칭을 하셔서 소거를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Your cooperation, 당신의 협조, 협력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면서도 유지 가능한 커뮤니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질문이 있거나 clarification regarding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clarify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Greenfield Property Management Office. 자, 전화하래요. 혹은 이메일로 연락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9번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에 만약에 clarification이 생기면 뭐 하냐? 전화 혹은 이메일. 이걸 선택하시면 되죠. 자, 1번부터 갑니다. By mailing. 여러분, 이메일이랑 메일이랑 다르죠? 은근히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다 보면 이메일은 전자 메일이잖아요. 그쵸? 메일은 실제 우편입니다. 손으로 쓴 우편. 그래서 메일링에서 소거를 합니다. 이메일이기 때문이죠. 자, B번입니다. 방문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 아니죠. C번. Refer to the website. 웹사이트 참조 아닙니다. Get in touch with Greenfield Property Management Office via phone call. 전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D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예요. crucial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중대한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걸 하나 찾아보면 중요한의 의미 B번밖에 없어요. 선택적이거나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당신의 협조 효과 중요합니다. 라는 뉘앙스와 당신의 협조는 의무적입니다. 라는 거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B번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중 특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이번에 후기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시험을 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또 떠올리시면서 우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시험을 아직 응시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후기 특강을 들어보시면 사실 요즘 트렌드도 알 수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풀이법이나 힌트들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꿀팁들도 드리니까요. 언제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후기 특강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기 특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